손흥민은 그날 40m를 압도하는 슛으로 경기장을 진정한 전율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발 아래 공은 마치 순수한 힘과 의지로만 이루어진 듯 골대를 향해 비상했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경기가 끝난 후 베르너의 충격적인 발언이 영국 전역을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이 이날의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되며 그의 활약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골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탑 클래스의 실력을 보여주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는 오직 손흥민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세 골을 몰아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그가 이날 2골과 3어시스트를 기록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축구 선수를 넘어 경기장 안팎에서 그의 팀과 동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경기장에서 손흥민은 평소와 다른 위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팀 동료 히샬리송의 부상으로 인해 손흥민은 CF 포지션으로 전진했습니다. 이 변화는 그의 능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빛나게 했고 현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그의 어시스트를 받은 베르너까지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전반전에 손흥민으로부터 결정적인 패스를 받은 베르너는 1대1 찬스를 맞이했으나 후반에 손흥민이 마주한 유사한 상황과는 달리 그는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현지에서는 베르너에게 왜 손흥민과 같은 상황에서 골을 넣지 못했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베르너는 이에 대해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곧바로 손흥민이 그날 보여준 경기 수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베르너의 반응은 단지 한 선수의 평가를 넘어 손흥민이 그라운드 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인식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부상의 고통이 있었지만 손흥민은 그것을 이겨내며 또 한 번 빛났습니다. 경기장의 조명 아래 그의 손가락은 분명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그의 컨디션은 최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부상은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처럼 그의 일상과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과 팀의 메디컬 스태프는 손흥민의 상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의 부진한 모습은 그저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상이라는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 위에 올려진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쉽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팀 동료 히샬리송의 부상으로 인해 손흥민은 다시 한번 전술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리그 초반 CF로서 활약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던 그였지만 케인 시절로 다시 윙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CF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포지션 변화와 손가락 부상 그리고 아시안컵으로 인한 피로감은 그에게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과연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지만 손흥민은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 경기장에 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빛났고 그의 눈빛에서는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부상과 포지션 변경, 피로감이라는 삼중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왜 토트넘과 대한민국 축구의 핵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손흥민은 자신의 진가를 증명하는 순간들을 창출했습니다. 특히 그의 골뿐만 아니라 골 외의 장면들은 전문가들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반부터 베르너에게 찔러준 완벽한 패스는 그야말로 예술작품이었습니다. 현지 관중들 사이에서는 이 패스가 마치 케인이 손흥민에게 골을 보내준 것처럼 클래스가 느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 그 패스를 받은 이가 손흥민이었다면 분명 골로 연결되었을 것이라며 베르너의 실패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축구 관계자들은 손흥민이 저런 패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CF 포지션에 있을 때 중앙에서 공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연계할 때 토트넘은 훨씬 더 많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이 센터 포지션에서 활약할 때 그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지만 팀 전체의 득점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능력은 팀 동료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61분 경기장의 전광판이 번쩍이는 순간 손흥민은 또 한 번 그라운드를 자신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골문 앞에서 마치 마술사가 마법을 부리듯 골 찬스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직접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 기회를 양보했습니다. 그의 이타적인 선택은 베르너에게 완벽한 득점 기회를 마련해 주었지만 아쉽게도 그 기회는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베르너는 이 황금 같은 골 기회를 날려버렸고 그와 함께 손흥민의 어시스트 기록도 2개나 사라졌습니다. 존슨 역시 손흥민이 만들어준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그 결과는 경기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만들어낸 3차례의 어시스트 기회가 모두 골로 연결되었다면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한층 더 여유로운 경기를 펼쳤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막판에 토트넘이 3골을 연달아 성공시킨 것은 손흥민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어시스트를 잃어버린 베르너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실망감을 넘어선 놀라운 발언으로 다시 한번 손흥민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경기의 흐름 속에서 첫 번째 골이 탄생했습니다. 이 순간은 마치 잘 짜여진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처럼 펼쳐졌습니다. 베르너가 골문 앞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침투하여 골을 성공시킨 것처럼 보였지만 이 장면의 진정한 주역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수비수 3명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마치 지휘자처럼 경기의 흐름을 조율했습니다. 수비수들은 그의 움직임에 맞춰 위치를 이동했고 이는 공간을 만들어 베르너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베르너는 단지 그 공간을 통해 공을 밀어넣는 것으로 쉽게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손흥민의 오프더볼 움직임은 그가 얼마나 빠르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골에서도 로메로의 헤더 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손흥민이 수비수들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공간을 만들어준 덕분이었습니다. 로메로는 그렇게 생긴 공간에서 수비수와 1대1로 맞서 골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골에서 수비수 최소 4명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팀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이는 히샬리송이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며 손흥민이 개인적인 기회뿐만 아니라 팀 동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손흥민이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를 넘어서 경기의 흐름을 읽고 팀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전략가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마지막 골은 마치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클라이맥스 장면처럼 경기장을 전율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공을 받은 순간부터 페널티 박스 안까지 단 3초 만에 돌진하며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수들을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이 스프린트는 그가 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하나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의 스피드는 단순히 빠른 것을 넘어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장면 이후 베르너의 발언은 또 다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경기 후 베르너는 손흥민과 같은 1대1 상황에서 왜 득점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누군가에게는 다소 불쾌할 수 있었지만 베르너는 놀라운 답변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1대1 상황에서의 득점 능력이 자신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이날 골은 기대 득점값이 겨우 0.2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벽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베르너는 손흥민이 예상치 못한 강력한 슈팅으로 골키퍼를 얼어붙게 한다고 말하며 그의 기술을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은 1대1 상황에서 본인만의 빠르고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성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를 현대 축구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 중 하나로 만듭니다. 손흥민의 마법 같은 마지막 슈팅은 골키퍼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골키퍼는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공의 궤적을 예측하려 했지만 공은 이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슈팅은 골키퍼를 반대 방향으로 날리게 만들었고 선방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어려운 바운드 공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키퍼보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베르너는 이 상황에 대해 말하며 1대1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가 쉽게 골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슈팅 타이밍과 파워가 자신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이 골대를 맞춘 장면에서조차 그의 선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골키퍼는 그 타이밍에서 슛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볼에 닿지 못한 채 당황하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손흥민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뛰어난 판단력과 기술로 상대를 압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베르너는 자신이 1대1 상황에서 슛을 놓친 후 손흥민이 곧바로 자신에게 와서 위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베르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도록 격려했습니다. 공격수들에게 쉬운 득점 기회를 놓치는 것은 자칫 심리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팀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격려 덕분에 베르너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고 이는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단순한 득점 기계를 넘어 팀의 진정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그날의 경기에서 모든 골에 관여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활약을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인터뷰어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의 침착함에 대해 언급했을 때 손흥민은 그런 순간들이 결코 쉽지 않으며 실제로는 매우 떨리고 어려움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는 그가 수많은 1대1 찬스를 성공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팀과 개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득점왕의 모습을 보여주며 27라운드 만에 13골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두 번째로 빠른 페이스입니다. 축구 관계자들은 손흥민이 아시안컵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현재 득점 선두인 홀란드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는 아시안컵에서 체력을 소진하고 하극상으로 손가락 인대까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실제로 올 시즌 득점왕의 모습이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캡틴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팀을 위한 헌신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의 미래는 더욱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득점과 승리를 넘어 진정한 스포츠맨십과 리더십의 가치를 전하는 교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뉴스였습니다.